안녕하세요. 저는 위닥터 자문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그 무기력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대개 학생들이 이 기운이 없고 처지고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들을 갖다가 가족들을 볼 때는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의지가 약해가지고서는 공부를 게을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중요한 거는 그런 학생들 중에 너무나 어떤 심한 정신적인 압박감 때문에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소진된 것 때문에 기운이 없어 무기력증이 생겨가지고선 그렇게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볼 때는 마치 게으름을 피우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학교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게을리하고 계속 잠만 자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의지가 약하거나 아니면은 끈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혹시 그 소진에 의한 무기력증은 아닌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소진에 의한 무기력증이 오게 되면 학생들이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기간 동안 계속 의욕이 없고 처진 상태에서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그러는 게 지속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이렇게 나른하고 이렇게 처지는 무기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굉장한 어떤 정신적인 압박감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특별히 큰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무슨 압박감을 준 것도 아니고 공부를 닥달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자기가 목표한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안 됐을 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감, 그랬을 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자기를 보는 어떤 시선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한 어떤 정신적인 압박감이 무기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법들은 일단은 그게 소진에 의한 무기력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어떤 그런 정신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첫째로서는 일단 학생들이 그 원인이 내가 뭔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모든 것이 고갈돼서 소진된 상태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스스로 자기를 압박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좀 벗어나서 운동을 하거나 좀 쉬거나 아니면 심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그런 활동적인 어떤 놀이로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개 무기력이 있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어떤 불안, 긴장으로 인해 가지고선 소진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일상생활은 다 되지만 스스로 공부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한 어떤 심한 정신적인 압박감에 힘들어하는 그런 무기력증인 학생들은 그러한 압박감 상태가 내 어떤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들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하거나 뭔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뭔가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고 뭔가 균형 있게 하루하루를 갖다가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긴장이나 불안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 예를 들면은 통증도 있을 수 있겠고, 부딪힌 긴장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감도 있을 수 있겠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머릿속에 계속 산란한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러한 내가 뭔가 불안하거나 긴장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을 내가 잘 이해를 하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들을 몸을 좀 움직인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잠깐 바람을 쐰다던가 해가지고서는 내려놓고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무기력증이 있는 학생들은 만약에 집중을 하면서 뭔가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시행하는 것도 좋겠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무기력의 원인이 어디서 오고 그러한 무기력감을 느낄 때는 또 그 전에 내가 불안, 긴장이 심할 때는 어떻게 내 몸을 보살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무기력증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들이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대개 학생의 부모나 아니면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좀 더 강하게 훈육하거나 내지는 좀 더 압박을 해서 뭔가 공부에 좀 개입할 수 있도록 자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기력증을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게 반대입니다. 본인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쫓기지 않고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나 어떤 압박감 같은 것들을 본인이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러한 것들을 많은 학생들도 경험해 봤을 거고요. 그 해당 학생은 사실은 그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변 아이들의 어떤 시선, 그리고 내가 뭔가 그런 걸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압박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내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야지 해결되는지를 갖다가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들을 갖다가 계속 믿고 좀 기다리면서 다른 반 학생들을 갖다 좀 이해시켜 나가고 그 학생이 뭔가 나태하거나 내지는 어떤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봐주는 게 좋겠습니다. 무기력에 빠진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할 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을 좀 더 다그치거나 혼내서 정상적인 수업에 들어오도록 하기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력에 빠진 학생들은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들이 아니고 너무 지쳐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자존감이 낮고 우울감이나 자기 비하가 있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그런 질책을 듣게 되면 더 처지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력인 학생들을 대할 때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또는 다른 친구들은 이 학생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 있어서 어렵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무기력에 빠진 학생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다그치지 않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무기력의 원인이 뭔가 끊임없이 자기를 몰아붙이고 더 잘하려는 욕구에서 나온다는 것들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학업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고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늘 마음이 쫓기고 초조하고 지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한 학생들은 뭔가 더 잘하려는 마음,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내 욕심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친구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친구를 대하는 게 까다롭거나 또는 친구들한테 지나치게 잘하기 위해서 스스로 너무 힘들거나 그런 것들로 지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업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나 이상적인 친구 관계, 뭔가 더 열심히 해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끔 여유를 가지게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렵죠. 그런데 보시면 학생들은 결국은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요.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은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힘들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는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게 없고 뭔가 자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고 이러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대개 학생들은 마치 남들을 다 따라해야 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기대하는 바를 다 맞춰줘야지만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정한 기준, 거기에 내가 맞춰가면 되는 거고 아무리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라도 적응하고 그 안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목표를 잡고 그거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상담쌤이 믿고 기다려주는 거, 이것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중에는 그 불편한 감정을 그냥 숨기고 덮어놓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자신한테 솔직하지 못한 건데요. 마음으로 생각은 그냥 순하고 순종적이고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어떤 생활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누구에게도 불편한 어떤 소리를 듣지 않고 어색한 관계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어떤 지나친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러한 어떤 이 대강 웃고 넘어가는 자기 감정을 숨기는 것들을 갖다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자신에게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나 이상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상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지, 이러한 것들을 지적을 해서 그러한 태도들을 좀 더 솔직한 자기 표현으로 이끌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열심히 하면서 정작 해야 될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굉장히 얄밉게 보이는데요. 일부러 약 올리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기력에 빠진 학생들은 정말 자극적인 거에 대해서만 감흥을 느끼고 뭔가 기분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몰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인터넷 게임이나 자극적인 것에 몰입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뭔가 여유와 휴식이 필요한 학생들을 더 지치고 몰아붙이게 만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극적인 거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그런 피로감 때문에 무기력한 하루가 다시 또 시작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여서 학생들이 그러한 무기력증에 벗어난 어떤 돌파구로 그런 게임들에 몰입하게 될 때는 그러한 어떤 악순환을 잘 설명해주고 이러한 무기력증에 벗어나는 방법 중에 그러한 인터넷 게임으로 벗어나는 것들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이해시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호르몬이나 다른 신체 질환에 의해서도 이런 무기력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봐야 되고요. 무기력증이 있을 때 어느 정도로 심하면 병원에 가야 되는지가 큰 궁금증일 수 있습니다. 무기력증이 있는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목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 그런 것들이 힘들 때만 이제 괴로워지는데요. 잠을 잘 못 자거나 식사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지나친 압박감으로 불안감이 심하거나 또는 통증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때, 이때는 병원에 가서 꼭 확인을 해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상담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힘든 케이스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집에 가서도 잊지 못하고 계속 압박감을 느끼는 게 큽니다. 그러한 경우가 몇 가지가 겹치게 되면 굉장히 힘든데요. 상담이라는 거는 특히나 내가 어떤 마음의 부담이나 압박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본적으로 학생들, 건강한 학생들은 내가 그 학생을 믿고 회복될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좋아집니다. 당장 내가 뭔가를 해결하거나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학생을 내가 믿고 기다려주는 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길게 보고 차근차근 해가는 게 낫습니다. 내가 쉬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내가 모든 것들을 해야 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 이루어서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초심 상담가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은 지나친 생각이고 그러한 걸로 자신을 몰아붙이게 되면 오히려 이 무기력이나 이 소진을 상담해야 되는 상담가슴이 그런 게 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들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담의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의 전문가인 것만큼 자기의 어떤 삶의 밸런스를 갖다가 잘 유지하는 것, 이것도 이 상담을 받는 어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